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36곳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죠. 제 영상은 어디까지나 공부하는 영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고 내일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일찍 전국적인 단위로 지정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까지 쉽게 되면 경제도 어려운데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깊은 생각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여튼 간에 하여튼 강력한 규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창원 의창 지역은 투기과일지구로도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 내일 0시부로 규제 지역 지정 효력 발생입니다. 그러면 오늘 계약한 거는 상관이 없겠죠. 오늘 계약한 거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를 착수하겠다 하는 겁니다. 착수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보면 부산 9곳 해가지고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 4구, 사상 4구가 들어갔다 이거죠. 대구는 전역입니다. 부산도 거의 전역 같고, 기장 빼고는 거의 전역 같은데, 부산은. 대구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일부 지역 빼고 다 들어갔다. 대구 전역, 부산 전역이라도 무방하죠. 광주는 5구, 동서, 남북, 광산구 거의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울산은 중구, 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주 2곳,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지금 조정 지역이 되면 어디 됩니까? 조정 지역이 되면 사실 그 양도세 중과 있죠. 이게 가장 무서운데, 창원 지역이 보면 지금 의창은 투기과일지구인데 지금 성산구만 조정 지역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맞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의창구로 풍선 효과가 일부 일어나지 않겠는가. 투기과일지구는 뭡니까? 이 융자가 40%고 조정지역은 대출이 50%죠. 50%인데 투기과일지구 오히려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실거주도 안 해도 되고 뭡니까? 양도세 중과가 없죠. 근데 조정지역은 실거주 해야 되고 양도세 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창구가 좀 풍선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얼핏 해보는데, 그래서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일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의창구가 2개 다가 되면 모르지만 한 개만 지정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번 정부 조치 이렇게 시행하게 된 배경을 지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풍부한 초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상승됐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최고치로 주택 매수 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지방광역시, 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 확산, 그렇죠. 외진 매수 및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노말리 프라블럼이 발생하고 있다, 그죠. 자, 이상적인 현상이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는 뭔가 세금 회피 목적의 저가주택, 즉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지인 매수지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 보호 정책 훼손 및 피해 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아파트가 상당수 거래되었다. 투기 세력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질서,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조정지역을 선정하게 됐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대상 선정 기준을 이렇죠.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이 1.3배, 그리고 2개월 청약률이 5대 1 이상, 혹은 3개월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여튼 주택 보급률 등이 전국 하위,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된다. 사실 벌써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막바지에 있죠. 너무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풍선효과 항상 부풀어 오른 시점에서 지금 이런 전국적인 단위의 어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연끌하는 이런 20, 30대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죠. 그렇지만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오늘 이런 발표가 났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있죠. 내일 당장 폭락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직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알고 있듯이 초저금리와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실질적인 현금, 돈이 각 가정의 통장으로 이렇게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급락은 오지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근본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위에서 말하는 이런 정량 조건, 수치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조건이 만족되면 가급적 지정했지만 50만 미만인 중소도시 경우에는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매우 큰 경우에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하겠다 이야기죠. 투기과열지구, 창원의 경우에 성산구,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 매수 비중 증가, 고가 신축 단지 투자 및 구축 단지 개입 투자 등으로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있죠. 투기자들이 가장 더하기 쉬운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창원입니다. 창원 요렇게 가지고 뭡니까? 대로가 있죠. 대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곳도 몇 군데 없죠. 그래서 투기자들이 들어가기 상당히 좋은 시장이 창원이다. 그래서 성산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 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서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 동시 지정. 둘 다 지정되는 말입니까? 일단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정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바라보자 하는 효과.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오늘 발표한 17일 발표했는 것은 18일 금요일 0시부로 발생한다. 그럼 오늘 계약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양도 날짜 같은 경우는 또 모르죠. 양도 소득세. 세무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죠. 심지어 뭡니까? 세무서에 가서 물어봐도 세무서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일단은 컴퓨터에 넣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 세무서에 연락해 봤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잘 없었다. 물론 일부 사람이긴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에는 세제 강화, 그렇죠. 세제와 금융 규제, 그리고 청약 규제 강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거 실거주도 있죠. 세제 강화 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입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추진과, 하여튼 세금 많이 내고, 대출 별로 안 됩니다. 대출 50%죠. LTV 90% 이하는 50%, 초과는 30% 적용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외에 주담대 원칙 금지됩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 일으키지 않으면 구매도 된다 이 말이죠. 청약 규제가 강화됩니다. 입주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투기과열지구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그 다음에 금융규제 강화, 이건 40%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규제는 조정대상 지역이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자, 일단 그런 거고, 불법 탈법 행위 집중 단속하겠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은 거의 기장, 중구 제외, 전 지역이다. 대구는 달성군 제외한 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광주는 전 지역, 울산은 동구, 북구, 울주군 제외, 전 지역이다. 강력하죠. 자, 볼 땐 가장 강력하지 않겠는가. 올해 나왔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경남 보면, 여기 조금 문제되는데, 창원 성산은 뭡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의창은 투기과열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 봤을 때는 창원 의창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투자가 들어올 수가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 지역이고 있고,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대구 수성구가 조정지역이 되었다 이거죠. 조정지역이 되고 나면 사실 투기자들은 잘 못 들어옵니다. 양도 소득세 때문에.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투기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은 못 들어오고. 규제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보면 뭐 서울은 전 지역이고 경기도는 상당수, 부산은 거의 대부분, 대구가 거의 대부분이죠. 대구, 뭐 광주, 하여튼 이번에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항, 심지어 포항, 남구, 경산 전역이 되죠. 경산도 풍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창원 의창하고 창원 성산, 제가 볼 때 의창 쪽으로 사람들이 또 몰리겠네요. 자,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규제지역 지정 기준 및 지정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지정 기준과 효과보다는, 자, 지정 효과 보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담대 금지되고, 뭡니까, 뭐 이건 50%고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는 4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문제는 이제 세제죠. 세금이 무섭다. 세금 이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조정지역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세금이다. 그래서 투기자들이 잘 못 들어온다 이거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특별공제 배제입니다. 2주택자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입니다. 21년 6월 1일 이후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입니다. 그렇죠?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2주택자는 300%, 3주택자는 30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 기준도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입니다. 50%. 그렇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세제겠죠. 세제가 아주 강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죠. 사실 세제는 뭐 별거 없습니다. 세제는. 그렇죠. 세제는 별거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투기과열지구보다 있죠. 이 조정지역이 더 무서운 것들. 조정지역이 더 무서운 것들. 분양권 전매 제한은 뭐 별 차이 없죠. 둘 다 안 되는 걸로. 뭐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집을 여러 채 산 사람이죠. 이게 과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언제 풀리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주택 가격이 있죠.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제가 볼 땐 코로나 백신이 잡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가 어려운 게 정부가 돈 푼 것 때문인데, 실물 경제가 어려워도 정부가 돈 푼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비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정말 어려운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코로나가 종료되고 실물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 이제 드디어 터지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제가 볼 때는 이 규제를 풉니다. 그 전까지는 풀지 않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제가 기억나기로는 2003년입니까? 2003년 10월 달에 전국 분양권 전매 무제한 금지하고 나서 1년쯤 있다가 아파트가 완전히 식으니까 그때 풀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했으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면 그때쯤 이제 몇몇 지역을 조금 풀겠죠. 그래서 당장에 제가 볼 때는 풀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게, 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큰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있죠. 내일 당장 한 달 뒤에 폭락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시중에 워낙 많은 지금 토지 보상금이 풀렸기 때문에 당장 이게 폭락하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서히 있죠. 하락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아파트가 상당수 이렇게 올랐는데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내리진 않는다.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이렇게 되겠죠. 서서히. 너무 내리면 안 되니까 다시 올리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암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거. 물론 기대 효과는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일단은 영상을 좀 더 올리도록 하고, 대구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이나 대구 수성구를 빼고,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를 빼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이 동시에 된 거는 지방에서는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 마찬가지인데,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조건이 평평한 그런 운동장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도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조금은 몰릴 수 있겠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특정 한 지역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열기는 조금 식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간단하게나마 12월 17일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 이게 나왔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은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조금은 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좀 우왕좌왕하겠죠. 눈치를 많이 볼 겁니다. 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다. 일단 조금 더 공부를 한 후에 기대 효과,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